아트북스에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미술시장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부제가 제법 매력적입니다. 미술 투자 어드바이스. 전 사실 미술 투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을 도서관에서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책을,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책보기 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쓱 훑잖아요. 편집이 제법 심플했고 또 신간이기도 했고, 이 얘기가 중요하겠구나. 이번에 도서관에서 빌린 5권의 책은 모두 다 신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책이 아니라 대부분 책이 출판되고 도서관의 서가에 꽂힐 때까지는 뭐 짧으면 한 달, 길게는 한 3, 4개월, 한 계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자주 가는 가운도서관의 신간 코너에 이목을 끄는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책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지은이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MBA를 취득한, 하나은행에서 종합기획부장, 홍콩, 싱가포르 지점장, 자금 본부장 등을 역임한 지은이가 후에 미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예술에 대한 사랑을 여러 책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책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미술 경매,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우리 5년 넘게 누워서 지내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죽은 대진 건의, 뿌띠 건의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우리의 사회를 굉장히 다채롭게 꾸며주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미술 작품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최근 미술 시장의 흐름부터 해서, 아무튼 이 책 한 권을 정독하면 진품명품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왜 어르신들이 옛날 물건 갖고 나오시고 감정단들이 감정해 주시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제법 굉장히 깊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3장에서는 유명한 미술 작품의 어떤 생애, 흐름, 그리고 이 작품들이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우리 대중들에게 비춰졌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가장 어처구니 없는 부분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전에 지나갔는데, 책이 조금 두껍습니다. 근데 그림이 또 많아서 읽을 맛이 나요. 여기 있다. 피라미드 왕조의 수정주전자, 10세기 말경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경매 추정가가 200에서 300파운드였었대요. 그런데 자그마치 그로부터 1000배가 넘는 22만 파운드에 팔렸고요. 그리고 또 그 해 가을에 다시 경매에 올라서 10배가 넘는 280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8억 원. 그러니까 60만 원쯤 팔리겠지 했던 작품이 58억 원에 팔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눈뜨고 코베는 시장이거든요. 경매, 미술, 예술. 아주 유명한 작가의 작품도 하루아침에 똥값이 되기도 하고, 물론 더러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유사말로 흔히 듣보잡이죠.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뻥튀기가 되는 일들도 있고요. 최근에 뭐였더라? 유럽 어디였는데 자기 작품을 일부러 미완성을 한다 그랬나? 자기가 직접 훔친다 그랬나? 아무튼 계속 자기 작품의 이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 그랬죠. 일단 유명해져라. 그리고 똥을 싸라. 사실 대부분의 우리 끈기가 부족한 젊은 창작가, 예술가, 그리고 결국은 시간과 어떤 생명력에서,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어떤 대의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프로세스를 지니는, 스케줄을 소화하는 우리 아쉬운 친구들이 가장 먼저 실수를 하는 게 똥을 싸는 거죠.
사실 유명해져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참 어폐가 있어요. 무조건 유명해졌다고 똥만 싼다고 되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똥만 또 싸지른다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거는 뭐 화장실 변기 하나로 예술작품이라니 이빨 까면 전 세계가 그 작품을 추앙하는 시대를 우리가 또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잭슨 폴록처럼 그냥 캔버스에다가 물감만 싸질러 놨는데 이게 또 작품이 되는 시기도 경험을 했죠. 어떤 정통회화, 순수회화,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미디어 아트, 뭐 팝 아트, 뭐 지금은 그 이상으로 굉장히 시장이 광범해지고 있는데, 결국 이 미술이라는 장르가 우리에게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필이 되고 있고, 또 우리는 이것을 감히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아주 오랜만에 재미있고 매력적인 화법으로 그 흐름이 이어가는 책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제가 이제 보통 1년에 뭐 적게는 한 120권, 많게는 한 170권까지 책을 읽는데, 빌려 읽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그 중에 한 권 정도, 한 두 권 정도는 소장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올해는 소장을 한번 하겠다 한다면 이 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막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는 문법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또 정보가 실끝만큼 조금만 있는, 눈꽃만큼 있는 그런 책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 맥락이, 읽는 재미가 굉장히 큰 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그 경제를 전공한 지은이가 자기의 취미를 이토록 즐겁게 향유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또 굉장히 부럽고 또 부럽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간다 한들 그 여행지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이슈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곳의 공기만 맡고 오는 거겠죠. 미술작품 혹은 예술작품, 그 작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을 미리 좀 공부하고 습득을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술작품과 마주했을 때, 박물관이든 전시관이든 하물며 모니터를 통해서 마주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즐길 수가 있는 거겠죠. 반드시 그것들이 꼭 어떤 겹겹이 쌓여진 지식의 근간이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또 그런 관심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발휘하고 갖게 된다면 정말 좋은 작품들을 봤을 때 그 작품과 마주했을 때 느끼는 관객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희열을 또 충분히 맛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미술 시장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절을 달리하면서 들쑥날쑥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듯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계속 돌아가면서 예술은 끊이지 않는 장르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